네, 이강민의 잡시사 10월호 18번째 페이지, 음식의 진심인 남자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자의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늘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자에 모두가 피자의 진심이죠. 모두가? 저도- 저는 진짜 좀 자부심이 있어요. 저도 피자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집에서 피자를 직접 반죽을 쳐서 구워 먹는. 나는 직접 해먹는다. 네, 피자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저도 물러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저는 한 번은 제가 어디까지 피자를 먹을 수 있나 네. 친구랑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네, 그냥 일반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네. 딱 20조각 채웠습니다. 인정해 주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20조각이면 두 판 두 판 반이죠. 반이네요. 네, 두 판 네, 반을 8쪽이니까요, 보통. 먹어치운 게 제 인생 최고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그렇고 이용재 작가는 생각보다 뭐 대식가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 피자 얼마나 드세요? 피자 저는 뭐 엄청 많이 먹진 않습니다. 1인용 피자, 네. 그러니까 20cm, 지름 20cm짜리 피자는 한 판을 먹고요. 네. 보통 이제 패밀리 사이즈를 시켜서 두고 먹는데요. 네. 한 번에 한 두세 쪽 정도 먹습니다. 네. 확실히 대식가 고기보다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런 이미지를 좀 떨쳐버리려고. 선입견이다. 네네. 다 선입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선호하시는 피자 메뉴나 뭐 도우 스타일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피자 반죽 자체가, 도우 자체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네. 또 탄수화물을 얹은 피자는 좀 싫어합니다. 뭐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들을 얹은 피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탄수화물 중복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고기와 채소를 네. 좀 골고루 얹은. 그 왜 보면 뭐 수프림 피자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인이라면 스프림 대표 메뉴들 콤비네이션. 약간 이렇게 그 구첩반상을 올려놓은 듯한 탄수화물 빼고 그런 피자들을 좋아합니다. 원위의 구첩반상. 네네. 저는 일단 배달 피자 가게의 근본은 개인적으로 페페로니 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페페로니 피자를 보면 네. 그 피자집의 어떤 실력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페페로니 시켜 먹고 네네. 합격이다. 그러면 네. 이제 다른 메뉴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네요. 네네. 예. 근데 요새 가격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네네. 뭐 도우에 뭐 치즈 같은 거 크러스트 추가하고 네. 이제 또 대부분 배달을 시켜 먹으니까 네네. 배달비까지 하면은 뭐 3만 원은 기본인 것 3만 같아요. 원 정도를 예상해야 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현명한 소비자라면 뭐 온라인 주문을 할 때 뭐 이동통신 포인트로 한 20-30%를 제해 준다거나 뭐 쿠폰을 활용한다거나 이제 그러한 그 제도를 잘 활용하면 그래도 뭐 2만 원대에서는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자부심을 또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현명한 소비자이신가요? 저는 뭐 그렇죠. 다 챙겨 드시는. 네네네. 예. 네. 자, 가격은 좀 올랐지만 그래도 가끔씩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피자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과연 피자를 먹지 않는 나라가 있긴 있을까요? 있긴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참 피자가 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세계화된 음식인데요. 그렇죠. 예. 단 두 곳의 나라. 두 나라가? 네, 세계에서 두 나라가 오세아니아의 키리바티와 투발루. 이 나라는 피자를 안 먹나요? 이 두 나라에서는 피자를 안 먹는다고 합니다. 피자 가게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네. 심지어 북한도 2009년에 피제리아를 개업을 했습니다. 피제리아? 네, 그러니까 피자 가게죠. 네, 이게 사실 영상에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북한에서도 먹는 피자인데 그렇게 치면 피자가 정말 세계적인 음식이면서 안 먹는 나라가 신기한 거죠. 그렇죠. 네네. 두 나라 정도 빼곤 진짜 세계인의 음식이다. 네네. 명실공히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피자의 원조라고 하면 우리는 이탈리아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가 처음 피자를 개발해낸 나라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조 국가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피자 하면 뭐 토마토 소스 베이스를 네네. 약간 공식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그렇죠. 우리 그 회 고추장처럼. 회 고추장처럼 네. 그런 조합인데 네. 그 조합이 탄생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사실 피자라고 하면 납작한 빵에 다양한 종류의 토핑, 즉 고명을 얹은 음식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그러니까 이탈리아 샤르데냐 지방에서는 뭐 7,000년 전부터 그런 빵을 구워 먹은 흔적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여기에다가 뭐 원하는 고명만 얹으면 피자와 비슷한 음식이 되니까 그만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겠죠. 그럼 피자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네. 좀 넙죽한 빵에 네네. 고명을 얹은 형태라고 네네네.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네.
그럼 지금의 그 동그란 원 형태의 피자는 언제 나왔나요? 그러한 그 동그란 빵을 먹은 흔적은 예. 고대부터 역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기원전 6세기에 다리우스 대왕의 병사들은 방패에 납작빵을 올려서 치즈와 대추야자 등을 얹어 먹었습니다. 동그란 방패. 네, 그래서 동그래진 거예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허브, 양파, 치즈와 마늘 등을 올려 맛을 낸 납작빵 플라쿠스를 먹었습니다. 플라쿠스. 네네. 현대에는 그 이제 별도의 빵 형식으로 자리를 잡은 포카치아. 포카치아라는 네, 빵이군요. 네, 포카치아라고 그러니까 피자와 똑같은 반죽으로 만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고명은 최소화합니다. 뭐 올리브를 조금 얹는다거나 소금을 조금 뿌린다거나. 네. 그다음에 그리스의 피타 빵이라고요. 네. 납작하고 둥근 빵이 있습니다. 또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데요. 이거 이름도 비슷하네요. 네네네. 피타. 이런 빵들이 피버지, 즉 피자의 직계선도라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근데 처음엔 피자가 뭐 심지어는 요리책에도 기록되지 않고 뭐 요리사들이 언급조차 꺼릴 정도로 제대로 된 음식 대접을 못 받았다. 이거 무슨 네네. 얘기인가요? 네, 우리가 오늘날 피자라 아는 음식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18세기입니다. 당시 이제 그 피자의 도시 나폴리는 부르봉 왕조의 지배 아래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했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경제 성장에 발을 맞추지 못해서 도시가 전반적으로 좀 가난했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남부가 뭐 경제 상황이 썩 네, 좋지 뭐 이탈리아가 않은데. 전반적으로도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최빈층의 라자로니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라자로니. 네, 이들이 이제 단순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싸고도 먹기 편한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음식이 오늘날의 피자와 굉장히 흡사했다. 말하자면 이제 피자의 기원은 최빈층의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피자는 역시 이제 밀가루 도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네. 맛을 들이기 위한 고명도 이제 마늘과 라드, 즉 돼지 기름이죠. 그러니까 소금 정도로 굉장히 단촐했습니다. 반죽 위에 네, 그냥 이렇게 양념만 적당히 한 마늘, 돼지기름, 거죠. 소금. 네네. 지금은 뭐 우리 없죠. 밥으로 치면 밥에 이제 그냥 소금 쳐서. 소금 쳐서 먹는. 그러네. 네네, 없던 그렇습니다. 시절에. 네네네. 예. 그러니까 태생이 이런 음식이었던 탓에 피자는 음식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최초의 요리책이 등장했을 때에도 네. 피자는 기록으로 남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나폴리의 요리 세계를 책임지는 이들은 피자를 음식으로 언급조차 하기 꺼려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네. 이제 그 라자로니 최빈층 라자로니의 네. 사회 및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면서 네. 이제 최초의 피제리아, 그러니까 피자 전문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네. 일단 피자가 초창기엔 굉장히 기구한 시기가 그렇습니다. 있었고, 그럼 피자가 재평가받게 된 전환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전환점인가요? 네, 이러한 피자의 팔자는 이탈리아의 통일과 더불어 조금씩 피기 시작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네네. 전환점이 된 사건은 1889년에 벌어졌는데요. 네. 당시 이제 이탈리아의 국왕 움베르토 1세가 사보이 왕국의 여왕 마르게리타와 더불어 나폴리를 방문했습니다. 여왕 이름이 마르게리타. 네, 왠지 좀 낯익은 느낌이 나시죠? 느낌 오네요. 네네네. 예. 두 사람은 이제 복잡한 프랑스 음식에 좀 질려서 나폴리의 어떤 지역 음식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자이올로라고 하거든요. 피자 장인. 피자 장인. 네, 라파엘 에스포지토라는 사람이 네. 3가지의 피자를 만들어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라드 돼지 기름과 네. 카발로 카치오라고 복주머니 모양을 닮은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 네, 이 치즈를 얹은 거 한 가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라드와 치어, 그러니까 그 새끼 생선, 새끼 어린 물고기, 물고기. 네, 빙어 같은 거죠. 네네. 를 얹은 피자, 그리고 토마토와 모짜렐라, 그리고 바지를 얹은 피자. 마지막 거는 네, 요즘도 마지막 먹을 거는 법한.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 피자가 네. 바로 마르게리타 여왕의 마음에 가장 든 피자였던 것입니다.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바질 이게 지금 마르게리타 네, 피자네. 그래서 마르게리타 피자죠. 그래서 그 여왕의 이름이 붙은 마르게리타 피자, 네. 오늘날 피자의 어떤 기본이라 불리는 마르게리타 피자가 탄생한 거죠. 저희 오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눈으로도 맛있게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왼쪽이 이제 우리가 자주 먹는 마르게리타 피자인 것이죠. 저기 이제 초기의 형태와 유사한 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네, 1889년 이후에요. 오른쪽에 있는 피자가 나폴리 피자라고 하는데 뭐 비슷한 종류인가요? 네, 그렇죠.
맛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 덕분에 네네. 피자가 이제 그 최빈층 빈자의 음식이라는 오명을 벗고 뭐 폴렌타, 파스타 이런 음식과 더불어 진정한 이탈리아의 음식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아, 빈자의 음식에서 네. 여왕도 좋아하는 여왕도 음식으로. 좋아하는 갑자기 여왕의 이름이 떡상했어요. 붙은 예. 떡상. 여왕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네. 심지어. 예. 아, 그러면 이탈리아의 피자가 지금처럼 세계인의 음식이 된 계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계기는 네. 1930년대에 벌어진 대량 이민입니다. 대량 이민. 네네. 많은 나폴리 사람들이 네. 일거리를 이제 찾아서 해외로 진출을 하면서 음. 사실 음식 문화도 같이 자동적으로 들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런 이러한 경향이 1940년대의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속화됐습니다. 전쟁 왜냐하면 때, 이제 미군들이 깜파냐 지방 일대에서 먹었던 피자를 네네. 이제 이탈리아 전역에서 찾은 거죠. 그러니까 네. 수요가 있으니까 네. 공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후에 이제 비용이 줄어들면서 네. 관광객들이 이탈리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 전역에서 음. 피자를 포함한 이제 지역의 음식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피자라는 음식이라는 게 네네. 결국은 이제 밀가루 도우 반죽 도우와 고명의 조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나는 재료, 이탈리아는 사실 식재료, 지역 식재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식재료를 얹어서 새로운 피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피자가 전국구화된 겁니다. 전국구화 그리고 나아가 세계화되는 과정입니다. 아,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탈리아가 어떤 피자의 근본임을 좀 자처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전에 그 이탈리아 그 여행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네. 거기는 이제 뭐 가족들 막 삼촌 이모들까지 막 다 같이 이제 저녁을 먹는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있잖아요. 뭐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근데 생각하더라고요. 그날 메뉴가 피자다? 네. 그럼 각자 앞에 한 판씩 놓고 먹어. 네네네네. 한 판 우리는 나눠 먹잖아요. 사실 네네. 저 같은 사람 빼고는. 네, 네, 근데 거기는 스물 뭐 쪽.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 판을 그냥 뚝딱 해치우더라고요. 그 아마 도우가 네. 얇아서 그런 거 아닐까. 얇아서. 1인당 한 200g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도우가. 프랜차이즈 피자랑은 물론 다르겠죠. 네, 좀 다르겠죠. 어쨌든 그런 것만 봐도 이탈리아의 피부심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네네. 예. 하지만 피자를 논할 때 요 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도 피자의 역사가 꽤 깊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이탈리아와 더불어 피자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피자의 부흥은 19세기 말부터 이루어졌습니다. 19세기 말. 네네네. 뭐 듣기로는 그 날마다 미국 인구의 13%가 피자를 먹는다고 하는데, 야, 이건 대단한 건데. 네. 또 어떻게 피자가 이렇게 미국 국민 음식으로 보급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네. 뉴욕을 비롯한 미국 동해안에 정착하면서 피자도 같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1905년에는 미국 최초의 피제리아인 롬바르디스가 뉴욕의 리틀 이탈리,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구역에서 문을 연 거죠. 그 이탈리아 마피아 영화 많이 찍은데. 네네,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마르게리타 피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미국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역시 미국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피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피자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가게에서 먹는 음식에서 네. 배달을 통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는가. 네.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이 경제 및 기술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네. 피자도 이제 거기에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피자의 가정화인데요. 가정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늘면서 네. 이제 냉장고 및 냉동고가 보편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먹기 편한 음식들이 늘어나고 수요도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 냉동 피자가 등장을 한 거죠. 그전에 냉동 피자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냉동 및 냉장고의 수요는 사실 미국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세계 2차 대전 이후 그때 이제 집마다 이렇게 보급된 보급이 거는 된 그때 거죠. 이후군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냉동 식품에 맞춰서 네. 피자의 형식의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우가 조리 과정에서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네. 토마토 소스의 양이 늘었고요. 네. 그다음에 치즈 또한
냉동에 잘 버티는 종류로 바뀌어서 네. 피자에 쓰인 겁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일 나갈 때 네. 애들한테 이따가 피자 데워 먹어 이렇게 뭐 말할 수 그런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시대가 된 거죠. 예, 피자의 가정화 네. 이게 하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피자의 상업화입니다. 상업화. 네, 역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고속도로를 개발했거든요. 예. 그래서 건설하면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문화가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배달이 가능해졌고 오늘날 우리가 먹는 그 배달 피자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에 네. 톰과 제임스 모나한 두 사람이 네. 미시건주에서 도미닉스라는 가게를 차려서 피자 배달을 시작했는데요. 예, 예. 빠른 배달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름을 조금 더 발음하기 쉬운 도미노스. 도미노스. 네, 도미노스로 바꾸고 전미로 사업을 확장시킨 거죠. 그 도미노스가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도미노스가 된 거군요. 지금도 도미노스는 빠른 배달로 원래 되게 도미노스는 어필하잖아요. 뭐 결국은 나중에 사고가 나고 그래서 바꿨습니다만 아, 맞다. 30분 내에 배달 아니면 공짜.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거 이제 프로모션을 막 했었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는 항상 왜 스자를 뺄까? 피자판에는 아. 도미노스라고 돼 있는데 왜 네. 우리는 스자를 뺄까? 아. 네, 이런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이용재 평론가 소식적에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뭐 20년 전 일입니다. 예, 20년 네. 전에 미국 피자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네네. 미국 피자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미국 피자만의 특징은 한 가지로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다가 특징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의 피자가 네. 굉장히 다양하다. 어, 이것이 미국 피자의 특징 같습니다. 역시 이민자의 나라답게 네네. 저희가 유튜브로 또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네네. 지금 듣고 계신 분을 위해서 이용재 평론가가 네. 네 종류의 피자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나씩 좀 소개를 네네. 해주세요. 그래서 맨 왼쪽 위에 있는 피자는 네. 이탈리아 피자를 많이 닮은 뉴욕의 피자입니다. 진짜 마르게리타 닮았네요. 네, 미국에서는 가장 미국의 정통 피자라고 할 수 있는 저게 뉴욕 피자. 뉴욕식 피자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는 굉장히 두툼한 네. 그래서 사실 피자라는 말이 파이라는 뜻입니다만 아. 정말 그 파이에 가까운 네. 시카고의 딥디시 피자. 아, 시카고식 피자. 네, 정말 다른 느낌입니다. 이게 도우도 굉장히 기름기가 많고 네. 퍼석퍼석한 그러한 반죽이고요. 저 위에 뻘건 건 뭐예요? 뻘건 거 이제 토마토 소스. 아, 토마토 소스. 네, 굉장히 무거운 네. 음식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바로 아래 오른쪽으로 내려오시면 네. 사각형의 피자들은 저거 특이하네. 네, 디트로이트식 피자입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드실 수 있어요. 요새 사각형으로 많이 네, 팔더라고요. 네. 디트로이트식 네. 피자는 사각형에 저렇게 약간 소스를 푸짐하게 얹은 게 유명하고요. 예. 그다음에 바로 왼쪽으로 가시면 네. 저것은 이제 세인트 루이스식 피자입니다. 주로 이제 바 같은 데서 많이 먹는데요. 네. 그러니까 도우를 동그랗게 빚고 네. 얇게 펴서 만드는데 네. 꼭 항상 저렇게 자르기는 격자 모양으로 사각형으로 자릅니다. 그것이 세인트 루이스 피자의 특징입니다. 야, 아주 아삭하시네요. 아, 네. 이민자의 나라답게 피자도 어쨌든 저렇게 종류가 다양한 게 미국 피자의 특징이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 얘기 나온 김에 네. 하와이안 피자 얘기를 해볼게요. 아, 이게 하와이안 피자요? 전 네. 세계적으로 이거 호불호 따지는 게 약간 유행처럼 돼서 아, 그렇습니다. 이제 막 헐리우드 배우들이 영화 프로모션 할 때도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우더라고요. 저희들끼리. 네. 이용재 평론가는 파인애플 올라간 이 하와이안 피자 네. 좋아하십니까? 네, 전 좋아합니다. 음식적으로 보았을 때 예. 하와이안 피자의 조합은 사실 굉장히 정석적입니다. 정석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예. 보통 이제 베이컨이나 돼지고기 햄 같은 것들을 올리는데요. 돼지고기와 파인애플은 사실 굉장히 좋은 짝입니다. 그래요? 네, 단맛의 파인애플과 돼지고기는 일단 맛의 조합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파인애플이 또 소화를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잘 이들이 맞는다. 싫어하시는 것과 달리 네. 굉장히 정석적인 조합입니다. 그럼 우리 돼지갈비집에서도 파인애플을 곁들여서 내도 괜찮은 선택이다? 괜찮기도 하고요. 예. 사실 돼지갈비를 재울 때 예.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그 안에 연육 효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쓰면 고기가 너덜너덜해집니다. 말 되네. 네네네. 기습 질문인데 너무 전문가스럽게. 저는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하와이안 바다. 예. 네. 근데 하와이안 피자가 하와이 음식이 아닙니까? 네, 사실은 하와이안 피자는 하와이 음식도 아니고 미국 음식은 더더욱 아닙니다.
충격적인데요. 네, 그게 좀 충격적입니다. 사실 맛의 조합보다 네. 사실 하와이안 피자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네. 고향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네, 캐나다는 파인애플 안 날 것 같은데. 안 나겠죠. 근데 이제 예. 1962년에 예.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네. 세털라이트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샘 파노플로스라는 이게 그리스계 같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독일 요리인 토스트 하와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음식인데 저기 지금 저희가 사진을 나오는 것처럼 띄워드렸는데요. 토스트에 햄, 파인애플, 치즈를 올려서 굽는 아, 저기 지금 파인애플 원형 파인애플을 얹고 뭐 그러니까 치즈 토스트 식빵 위에 네네 치즈에 엄청나게 큰 원형 파인애플을 네. 얹고 그 위에 잼을 얹었어요. 네네 저건 좀 선 넘은 것 같은데. 저거는 과즙을 안 흘리고 먹을 수 있나요? 네. 저거는 뭐 드셔본 그럴 수는 적은 없죠? 전 뭐 만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 굉장히 저건 쉽게 누구나 생긴- 만들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러한 예. 그 샌드위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고요. 아, 저게 이제 토스트 하와이라는 음식인데 네네. 여기 영감을 얻어서 캐나다에 있는 독일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 캐나다에 하와이안 피자를. 있는 그리스 사람 같네요. 아, 그리스 이름이 사람이 성이 파노플로스 이거는 100% 그리스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네. 예.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예. 세계 음식에 기여를 많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식당을 예.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운영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계들은 너희 부모님도 식당 하시지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인 어떤 그 정형화를 하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많이 요식업계에 종사는 합니다. 야, 어쨌든 미식의 민족이네. 그리스 네네, 사람들이. 그렇죠. 어쨌든 충격적입니다. 예, 하와이안 저거는 피자는 하와이 음식이 아니다. 네네. 예, 좀 억울하겠네요. 하와이 사람들은. 예. 자, 미국 쪽을 살펴봤고요. 예, 끝으로 한미 이태리 삼국지 마지막 우리나라로 와보겠습니다. 국내는 피자가 언제 처음 들어왔습니까? 국내에는 1945년 미군에 의해 피자가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 부대 근처 술집들이 이제 미군들이 피자를 애타게 찾은 거죠. 이런 음식이 있는데 좀 먹고 싶다. 아, 그립다. 네, 그러다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자연스럽게 소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네네. 네, 비록 이탈리아에서는 처음에 피자가 빈자의 음식이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피자가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VIP를 위한 음식, 국빈 대접용 음식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네. 국내 최초로 피자를 만들어 파는 음식점이 힐탑바. 힐탑바. 네, 현재는 피자힐로 개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네, 유튜브로 유명한 보여드렸죠. 건축가 네. 김수근 씨가 설계한 역피라미드 형태의 건물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야, 근데 60년대 건물치고는 진짜 혁신적이네요. 그렇죠. 뭐 김수근 건축가는 원래 그런 식으로 유명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피자힐, 그러니까 힐탑바에서는 네. 외국 국빈이나 주한 외국인 그리고 한국인 VIP들에게만 개방됐기 때문에 네. 피자는 대중적인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67년 동아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네. 제6대 대통령 취임식 국빈 대접에 피자 파이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고. 국빈 대접에. 네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외국 국빈들은 어쩌면 피자를 밥 먹듯이 드시던 분일 수도 그러게요. 있잖아요. 미국 인구의 13%가 피자를. 근데 한국까지 와서 피자를 먹어야 돼?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그랬을 같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음식으로서의 피자 전문점은 국내에 언제쯤 생겨났습니까? 최초로 문을 연 것은 1972년입니다. 명동 소재 서울 유네스코 회관 네. 지하에 문을 열었는데요. 근데 이때도 뭐 대중 음식점이라고는 하지만 최신 문물이 그렇듯 주한 외국인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한국인이나 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널리 퍼진 음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 그 피자 전문점이 문을 열었을 때 네네. 처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향 저격을 당했을까요? 느끼해서 호불호가 갈렸다고 합니다. 느끼해서. 네, 피클을 찾지 않았을까? 김치를 찾지 않았을까? 네, 시원한 김치를.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에 피자 가게가 자리 잡은 거는 언제쯤이라고 봐야 되죠? 그건 이제 1980년대로 볼 수 있는데요. 경로는 주로 경양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양식당. 이제 피자가 서양 음식의 대표 주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소개가 되었는데요. 네. 이탈리아 전통 음식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식 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4년 한국 최초의 이탈리아식 피자집 피자 가게가
문을 열었고요. 아, 상호명이 피자 네, 가게. 피자 가게. 심플하네요. 네네. 예. 그리고 이듬해 피자헛이 진출해서 점포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피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할 수도 있는 이름 성신재 씨가 아, 성신재 씨. 네, 예. 당시 이제 37세에 직접 미국 본사로 찾아가 사업권을 따와서 이태원에 첫 점포를 열었습니다. 피자헛 점포를. 네. 오. 근데 이제 한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본사가 진출을 결심해서 성신재 씨와 소송을 통해서 사업권을 가져왔습니다. 아, 성신재 씨 입장에선 뺏긴 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접 운영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예. 요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어. 한편 이제 1990년에는 미스터 피자가 2대의 첫 매장을 열었고요. 어. 그다음에 최근에 업계 2위로 올라선 파파존스는 2003년 압구정점을 통해 국내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피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네. 2014년에는 네네. 부자 피자가 한국에서 뭐 최초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 피자 전문 매장으로서는 본격적으로 마르게리타 피자를 아. 내놓는 부자 피자가 2014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 그 전까지는 이탈리아 피자를 가장한 미국 피자였는데 이제 진짜 마르게리타 피자를 선보인 전문점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마르게리타 피자가 없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그 본격적이고 정통적인 맛을 선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역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그럼 이용재 평론가는 언제 처음으로 피자를 맛봤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이제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친구 생일 파티? 아니요. 초등학교 친구 중에 네네. 제가 이제 경기도 수원이 고향입니다만 예예. 오산 비행장에 그 전투기 파일럿으로 근무하시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 예예. 그럼 이제 그 가족을 따라서 네. 그 오산 비행장에 놀러 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미군 기지들은 작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직도 상호가 기억이 납니다. 앤소니스 피자라는 그러니까 앤소니라는 이름의 피자 네네네. 가게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통 미국식 피자였겠죠. 페페로니 그 와 아주 짠 맛. 어. 이걸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지 안에 그 가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 먹었던 제가 그래서 그 피자를 먹고 와서 가족들한테 네. 엄마 피자가 자전거 바퀴만 해. 정말 그렇게 자전거 바퀴만 하지 않습니까? 빈대떡 모양인데 네네. 자전거 바퀴만 해. 네, 그때 충격이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피자를 굉장히 일찍 접하셨네. 네, 예. 그 덕분에 일찍 접했죠.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한동안 프랜차이즈 피자 업계가 정말 우리나라 이제 요식 업계에서 네. 호황을 누렸는데 네네. 요즘은 좀 인기가 시들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배달 어플 같은 걸 보면 아예 궁여지책으로 피자집인데 뭐 치킨이나 떡볶이를 같이 파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피자의 수준이 사실 전반적으로 일단 높아지면서 네. 완성도가 높지 않은 것들이 이제 도태가 되는 경우가 아닌가. 그러니까 피자 시장도 소위 레드 오션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제가 보는 것은 네. 원래 피자는 도우 맛, 즉 그 빵 맛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식당에서도 한식도 밥을 중요시하듯이 반찬이 그렇죠. 많아도 네. 근데 이제 그 한국식 피자라는 것은 굉장히 토핑이 많은 많죠. 네, 그걸 압도하는 피자였습니다. 너무 현란해요. 네, 너무 현란하고 예, 뭐 피자 위에 피자를 얹은 피자도 있었으니까요. 어깨 피자라는 게 있습니다. 어깨 피자. 네. 근데 이제 점점 피자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네. 사람들이 도우 맛으로 먹는 피자에 대한 갈망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피자의 세계가 물갈이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말 지킴이로서 네. 어깨 펴자가 맞는 표현입니다. 아니 그냥 피자 예, 이름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적해야 되는 직업병이 네. 있어요. 네. 예. 어깨를 펴고 어깨 피자를 드시죠. 일각에서는 이제 레토르트 피자가 많이 이제 보급화되면서 네네. 뭐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가 조금 타격을 입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순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예. 배달 피자 매장에서 구워 파는 피자와 냉동 피자를 같은 음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집에서 냉동 피자를 먹어보면 예. 저는 솔직히 되게 궁여지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먹지 않고요. 예. 네네. 아쉬울 때 먹는 피자.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전문적인 조리기기, 음. 즉 오븐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피자의 정체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루 지난 피자는 맛있어요. 네, 근데 냉동 피자는 네, 일단 냉동고 들어간 순간 네, 뭔가 진짜 다른 음식이 된다. 네, 네, 네. 그 다시 데우면 또 질기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그래도 가끔 이렇게 우리나라 특유의 피자들 아까 말씀하신 슈프림 피자나 네네. 콤비네이션 피자 콤비네이션 뭔가 피자. 약간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이런 게 땡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이태리 피자, 미국 피자, 한국 피자 다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끝으로 네. 이용재 평론가에게 피자란? 저에게 피자는 보약입니다. 보약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달리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럴 때 예. 피자를 이제 큰 거 뭐 패밀리 사이즈 정도로 한 판을 시켜서 예. 하루 저녁 동안 천천히 조금씩 먹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다음 날 기운이 나고. 그 정도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늘 피자 부심 지기 싫어서 갑자기 아닙니다, 보약 아닙니다. 운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막 SNS에 네. 뭐 그런 거 많이 올립니다. 오늘 그렇습니까? 오늘 보약 먹자 이러면서 피자 사진 올리고. 역시 미국파. 예. 네. 피자는 보약이다로 오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피자의 역사 이야기 오늘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재밌게 실어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